안녕하세요. 조스타타입니다. 오늘이 7월 24일인가요? 벌써 7월 24일이네요. 와, 씨, 빠르다. 7월 24일이고요. 비가 지금 소강 상태이긴 한데 언제 또 내릴지 몰라서 10분 일찍 출발합니다. 예. 우린 기다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현재 외기 온도 한 30도 되나? 볼까요? 응? 23.6도뿐이 안 되네. 10도 때문에 이렇게 후덥지근한가? 몇 년 전에 3년 전에 S사에서 그 최신형 스탠드 자체적으로 건조를 시키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된 다음에 어떤 습기가 이제 나타 있잖아요, 에어컨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남아있는 세균들 때문에 쫙 말려주는 시퀀스를 한 번 더 넣은 거지, 뒤쪽에. 상반기가 뭐 어렵지 않은 기술이겠지만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 마음에 들더라고. 그거 따로 보통 보면 냉장고에서 막 세균이 세균들이 막 군집해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집안의 곰팡이를 발생시키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S사 거 최근에 나온 게 다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에어컨에는 작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습기가 발생을 해. 습기가 발생해서 이게 이렇게 리커 타입으로 쭉 흐르면은 하단부에 이제 이렇게 드레인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력을 따라서 이렇게 우배를 시키란 말이야. 기울든가 직배로 하든지, 보통 이렇게 배승화를 써서 하는데, 이 셋업 하는 분이 정말 친절하고 정말 잘해주지. 세계 최고지, 진짜. 근데 이분이 실수를 하신 거야. 배관이 외관 그러니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함몰 시키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잘해. 교육을 잘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드레인 배관을 벽 쪽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통 이렇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벽에서 나오면서 거기서 90도로 자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관에서 나오는 물들이 벽을 타고 하부로 스며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수가 생긴다고, 누수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고치느라고, 야,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 에어컨 누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와, 진짜. 이희수, 요즘에 중독 문제 관련된 내용에 많은 좋은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막 서로 경합을 벌이면서 인사이트를 주고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에 계신 분, 고려대학교에 계신 분,
한양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대중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대표적인 세 분인데, 저기서 한양대학교에 계시는 이제 가장 지금 연배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희수 교수, 그분이 연배가 제일 높나? 고려대학교 교수 그분이 높나? 그런데 이희수 교수가 제일 나이가 많을 거야 아마. 중동 문제에 관련된 상당히 잘못된 지식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더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왜 그 9.11 테러 당시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2001년이었나? 9월달이었나?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침이었을 거야 아마. 그 뉴욕 테러에 대한 생생한 장면이 그때 CNN이나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냥 속보, 실시간 속보로 들어왔잖아. 그 이전에 그 부시의 오판으로 인해서, 부시 정부의, 부시가의, 부시 혈통, 부시 헤리티지에 의해서. 부시 정부는 원래 그 석유 사업자 집안이에요. 석유 사업가. 부시. 그 아들 부시 말고, 그 원래 대통령을 했던 그 부시 대통령이 60, 70년대 석유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이루었고, 이라크 침공에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 문제가 결국은 나비 효과식으로 해서 말이죠, 미국 내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 전 세계에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계속 전파하고 있고, 누가? 셈족의 나라인 미국에서. 미국을 혐오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 자신의 어택을 가하게 되면은 그 어택에 대해서 몇 배의 응징을 하는 거지. 그 원인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 인디안 문제도 그렇고. 어찌됐든 지금 계속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이라크 침공 당시에 사우디에서 이란의 시아파가 결국은 이슬람 북쪽의 시리아,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북쪽에 있는 곳까지 이렇게 회랑식으로 시아파의 세력들이 형성이 되는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했대요. 사우디가 놀랍게도 이라크와의 전쟁은 하지 말아라. 수니파, 소수 수니파가 가지고 있는 후세인이 정권을, 그래, 그 동네에 있는 나바리의 수장인 사우디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란은 어떻게든, 이란도 굉장한 나라잖아요. 그 헌법에 이슬람 그 약자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국가 차원에서 이슬람 테러 집단들을, 이슬람에 대한 테러 집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잖아. 정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섭고도 아주 고결한 나라인 것 같아. 자신의 나라의 어떤 외교에 대한 어떤 이런 균형이 아니라 세계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내용이거든.
그런 차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헤즈볼라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면 당시에 91년도 그때잖아. 88까지 90년 뭐 이쯤이잖아. 사우디가 선고를 했어. 만약에 이라크 정권이 무너지면 다수의 그 민중이었던 시아파가 현재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의 수장인 후세인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게 돼 있다. 지금 미국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불편하다고 그랬어. 그렇게 되면은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까지 이어지는 시아파의 그 보급로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그랬어. 그런 연유로 인해서 9.11 테러, 이라크에 대한 침공, 사우디에서 발현한 어떠한 테러 분자들의 미국에 대한 응징, 도심 테러, 그로 인한 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의 활성화, 지원, 이로 인한 이슬람 세력에 대한 IS에 대한 다시 재보복, 그죠? 탈레반에 대한 증가,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수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슬람 국가라든가 IS라든가 탈레반이 그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일견 납득도 가요. 거기 중심에 미국이 있잖아. 미국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모든 이슬람에 대한 경직된 외교와 경직된 표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방이었던 일본, 한국, 유럽 등에서 이슬람에 대한 아주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슬람 히잡만 써도 그냥 후다닥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런 균형 잡힌 어떤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냥 그러려니 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뭐 이슬람을 알고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봐봐, 우리나라의 1조 달러 뭐 이런 대형 국책 사업들을 하는 나라들이 몰려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 우리 대형 건설사들은 이슬람,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이쪽 이슬람을 믿고 있는 나라들의 상당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어요. 되게 역설적으로. 그리고 이슬람에 가입된 나라의 유엔 가입 중에 56개국이 이슬람이야. 이슬람을 믿는 나라야. 전 지구의 4분의 1이 이슬람을 믿고 있어. 되게 4분의 1에 대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혐오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 혐오의 이유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지. 히잡을 이슬람 국가에서 강요하는 나라가 몇 개인 줄 알아요? 56개, 56개인가 나라 중에서? 난 대부분인 줄 알았어. 히잡을 다 써야 되는 줄 알았어, 무조건. 딱 3개나 하래. 최근에까지 2개였는데, 사우디하고 이란. 이 2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썼대. 근데 작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지면서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거기도 다시 바뀌었대. 그래서 이슬람 내에서 탈레반이나 IS 관련된 지지는
1%, 2% 정도뿐이 안 된대요. 물론 퍼센티지는 그렇지만 인구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겠으나 난 대부분이 이슬람 그러면 IS나 탈레반인 줄 알았어. 아니라는 거야. 이수 교수님 말씀은 그렇대. 이슬람을 싹 한번 봤을 때 개인적인 경험은 거의 없고, 왜냐면 좀 두렵더라고. 이렇게 일단 머리에 동그란 거 쓰고 여기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들 보면은 테러 집단 생각이 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적지 않은 일이야. 적지 않은 오해야. 적지 않은. 사우디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여성 혐오와 인권 탄압에 관련된 내용이 전 지구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로 인한 우방국들에 전해지는 이런 지원 등이 때문에 그 자국민들이 굉장히 잘못된 이슬람 뭐 좀 보려고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지. 꾸란이라든가 이런 거 쳐다보면. 근데 말이죠. 그래요. 뭐 시아파나 수니파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똑같이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그죠? 아브라함을 이 우르에서 기원전 2200년 전에 생긴 그의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잖아요. 족장이라는 족장. 아이 추워. 이슬람도 아브라함, 기독교도 아브라함, 카톨릭도 아브라함이야. 예언자. 이후에 여러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카톨릭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예수에 대한 정의잖아. 예수. 유대교는 예수 자체에 대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예언자라는 부분이고 한갓 신성이 없는. 하지만 기독교는 기원전 4세기인가요? 신성과 어떤 신성을 부여하잖아. 아들이며 아버지이며 그에게 신성을 부여하잖아. 이케아 총회인가? 로마 황제가 이케아 이후에 기원 AD 645년인 경인가요? 저 사우디 인근의 서남아시아에서 말이야, 한 대상이 한 하늘의 예언을 듣고 말이야, 그 예언을 자신의 부인에게 얘기하고, 그 부인과 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언자가 되잖아. 예언자. 알라 신을 보자. 알라가 하느님과 도대체 야훼와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들은 예수님 자체를 신성은 부여하지 않지만 예언자로서 그를 인정을 해요. 어디서? 이슬람교에서. 이슬람교를 참시한 사람이 갑자기 사후 죽게 되자 그 종교를 믿던 집단들은 패닉 상태에 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쓱 보니까 직계 아들이 없어. 자신을 추종하던
형제, 칼리프라고 하는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집단 지도체제를 갑자기 하게 되고, 파티마라는 사람은 자기 사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가 원래는 다음 2대 이슬람 2대 수장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지를 못했어. 갑자기 그 자신의 친구였던 사람이 칼리프가 이슬람을 이끄는 수장이 되는 거야.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났는데 그때서야 그 파티마의 남편, 즉 사위가 이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그가 지금의 수니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는 수니파라는 것도 없었지. 다 같은 이제 이슬람교였는데 갑자기 끔찍하게 살해당해. 칼리프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테러를 당해서 끔찍하게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를 따르는 시아파라고 이후에 생기는 직계 자손과 파티마와 그들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내가 이들과 같이 할 수 없도다. 종교에서 종교가 파생되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되는 거야. 자신이 바로 승계한 것도 분해 죽겠는데, 4대째 내려와서 승계한 것도 분해 죽겠는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자신의 남편을 죽여? 나 이들과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라크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시아파라는 거는 도망간 자라는 뜻이래요. 도망간. 이희수 교수 말씀은,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아파라는 종교가 생기고, 이라는 이후에 그 종교를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말이죠. 팔레비 왕조에서 그 종교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이슬람 개종을 해갖고 시아파의 종주국이 돼요. 왜 그 당시에 후세인 이라크의 그 당시 최고위층이 수니파였는지는 설명하기는 쉽지 않고, 그런 뭐 정치적인 시스템에 관한 거는 좀 더 텍스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작은 인원으로 큰 어떤 종교적인 집단, 이질적인 집단이라지만 다른 집단을 통치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폭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세인이. 하지만 그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자신의 정적이었던 시아파에 대한 어떤 그 버퍼 구간을 완충 지역이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않으면 적당하게 이제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런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꾸란에 보면은 나중에 그 재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재림한다고 꾸란에 그렇게 써있대. 즉 이슬람을 개종한 그는 예수 재림에 대한, 물론 종교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예수와는 별도의 어떤 지위를 갖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슬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재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많이 재림을 하게 되고, 그는 재림에 관련된 권한이 없는 걸로 나타나. 놀랍지 않아요? 균형 잡힌 거지. 굉장히 굉장히 균형 잡힌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은 부여하지 않았으나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던 거지. 우리 주위에 4분의 1이 이슬람이고 굉장히 글로벌한 대중교통 체계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이슬람인들에 대한 오해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4분의 1에 대해서 국정론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돼야 된다. 덧붙여서 김산해 교수라고 지난 2021년 11월 달에 돌아가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근동 관련된 그 쇠기 문자를 직접 해석하고 고대 수메르 국가에 대한 최초의 국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수메르의 역사를 썼던 김산해 교수가 책을 얼마 전에 어제 다 끝냈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인사들을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만 기원전 6,000년 전부터 해갖고 현재 2023년까지는 한 8,000년 이상 전에 그 수메르 문명에 대한 이해, 우르크에서의 우르크 왕조와 우루 왕조, 그리고 아시르 왕조, 그 다음에 뭐 아카드 왕조, 고 바빌로니아에 관련된 이런, 특히 아카드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카드인은 고대 수메르인과 다르게 종족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수메르에서 상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셈종 얘기예요, 셈종.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탄하고, 그로 인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에 있는 에덴 평원을 섭렵하고 아시르, 우르크 등의 서남아시아를 정복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대기를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특히 세기문자 관련된 내용에 수메르어 중에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시르 왕조 중에 아시르라는 국가 중에 옴메테르라는 왕이 한 명 있는데, 그가 행한 기원전 6,000년 전이요. BC 4,400년 전, 4,500년 전. 당시에 아메테르라는 왕이 자국의 백성들과 노예들과 채무에 대한 변제와, 그리고 감소, 세금에 대한 격하, 그다음에 여성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환기를 시키는 발언 등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 있고, 세기 문자가 있어요. 감정독이었는데, 그 중에 2개의 수메르어가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어머니라는 것과 돌아가다라는 두 문장이 합치면은 자유라는 의미로 쓰여진대요, 수메르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다, 그게 자유래.
고전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런 정서적으로 오는 6,000년 전에 쓰였던 어느 한 캐릭터가 주는, 거기서 오는 수천 년 동안의 진화된 밈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나에게 그런 고귀한 빈티지 정서라고 해야 되나? 빈티지 정서? 그런 말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상당히 지금 이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 수메로로 시작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세기 문자도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 복잡한 세기 문자가, 서령 문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슬람이 누가 그랬어, 동양 문화는 한 중앙 집권하던, 왜 동양이 민주화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한양대학교 임한의 교수님께서 함무라비 법전과 고바빌로니아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드린 여러 왕조에서의 아시아에서 꾸며 나온 헌법 전문을 보면 여성에 대한 권한, 세금에 대한 탕감, 인권 등은 현재 나와 있는 동양의, 서양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원리가 오히려 동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서양이 얘기하는 동양에 대해서 폄하하는 절대 1인자가 보여주는 그 정체성 때문에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준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통찰이 있어서 또한 이번 주는 즐거웠어요. 긴 시간이었지만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내 눈에 4분의 1을 감췄던, 내 머리에 4분의 1을 베일에 쌓였던 그 부분을 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큰 이해가 있어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슬람도 화이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나.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조금 따뜻했습니다.